유가족들에 더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게 왜 유가족들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왜 의원님이 하십니까? 그 아니죠. 의원님들의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우리 아리셀 피해가족 협의회 김태훈 대표님 먼저.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참사 발생으로 인해서 유가족분들, 피해가족분들 굉장히 좀 고통이 많으실 텐데요.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랑 경찰이 수사 결과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간의 수사나 조사와 관련해서 깜깜이 수사 또는 매우 늦은 구속영장 청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사 조사 과정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겠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참사 이후 64일째 6월 24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코 안녕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가 이 참사 이후에 이 고용노동부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분노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리셀과 관련돼서 2년 연속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사고 예방이나 안전관리 감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3년 연속으로 위험성 평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수 기업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산재 보험료를 감면했습니다. 세 번째는 3년 동안 4차례의 폭발 사고가 아리셀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사가 일어나기 이틀 전 폭발이 있었습니다. 폭발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특별 근로 감독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와서 감독했더라면 이 아리셀 참사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하게 명백한 인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용노동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국회가 참여하는 민간 합동기구를 만들어서 제대로 진상들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묵살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가족은 우리 가족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억울함에 대해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2달 동안 수사 중이라 얘기할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했고 언론을 통해서 수사의 결과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확인해 보니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혹은 중대재해처벌과 관련된 이러한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명백하게 근로감독관이 직무규정 제32조에 보건 및 안전 의무 미이행 시 사망자가 2명 이상이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달 가까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저희 유가족들은 2달 이상을 고통 속에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아리셀 대표는 증거들을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2달 동안 봤던 수사와 조사에 대한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네. 두 번째로 여쭤볼게요. 그 아리셀 사측과의 이제 대화 과정들이 거의 진척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유가족 대표들과 일괄적인 어떤 대화와 교섭을 통해서 문제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사측은 개별적으로 또 합의를 부적절한 방식과 내용으로 좀 종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참사가 일어나고 이틀째 박순간, 박중원
두 대표와 본부장이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당사자인 저희들한테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지 누가 언론을 통해서 사과를 요구를 받기를 원했습니까? 그러면서 7월 5일 날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만남 이후에 지금 2달이 넘도록 지금 교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리셀 대표는 노무사 불법이죠. 노무사가 민사 합의를 하는 부분들은 불법입니다. 근데 노무사를 시켜서 개별 합의들을 종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종용 내용도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국 유가족한테 길림성 임금으로 산재 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중국 동포 분들한테는 F4 비자는 단순 노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추방 대상이다. 이러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모자라서 성별을 바꾸고 나이를 바꾸고 이런 식의 내용으로 개별 합의들을 종용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처벌 불원서 내용도 너무나도 황당한 부분들이 자기네들은 형사 처벌을 면하고 그 파견 업체에 대한 책임들을 모두 면피하려고 하는 형사 처벌 불원서를 우리 합의를 종용하면서 처벌 불원서를 내밀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 거래 내역과 실지급됐던 임금과 다른 출처를 알 수 없는 임금 명세서를 유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상시 일했던 사람들이 100명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네. 불법 파견으로 인원들을 공급받으면서 네. 실제적인 법망을 피해가려고 했던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실제적인 증거들을 사건을 축소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하기 위한 흐름들의 정황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한 구속 수사를 계속적으로 네. 요청해 왔습니다. 네, 위원장님 1분 정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예. 그 후보자한테도 관련 질문 좀 마지막으로 그 대표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 이번 아리셀 참사의 본질적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관련해서 의견을 좀 궁금하고요. 구속영장이 관련 이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떤 혐의로 청구되었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불법 파견이 이 사건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파견 이런 상황인데 이제 제조업 또는 직접 생산 공정에 대한 파견을 합법화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현행 법대로 금지해야 될 것인지 그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그 세 가지 정도 답변을 주시고 김태현 대표님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리셀 유족들에 대해서 우선에 정말 송구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여러 가지 방금 우리 김태현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잘 좀 저도 더 말씀을 앞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는 아리셀은 구조적으로도 건축 과정에서부터 잘못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분리시켜야 될 건축 또 서로 같은 층을 2층까지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많은 희생자가 나오도록 하는 것, 또 비상구가 잘못돼 있어 가지고 탈출이 불가능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감독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발표되는 대로 거기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할 것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 대표 또 파견 업체 이런 부분이 불법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는지 지금 그 영장 청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항목에 불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건 제가 다 일일이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뭐 파견과 관련해서 부속 파견이 이 참사의 중요한 원인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제조업 파견이나 직접 생산 공정 파견을 합법화해야 되는 것인지 지- 처럼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은 불법이 돼 있고 그건 아마 현재로서는 불법을 고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불법은 불법으로 그대로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파견법을 유지하는 게 맞다. 현행 파견법이 특히 이런 아리셀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엄격하게 관리되고 또 건축 네. 과정에서부터 자, 관리 그러면 과정 이 의원님 전부 다 바뀌어야 된다. 이따가 좀 추가로 후보자께 직접 물어보실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질의 시간에 그걸 묻고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또 우재준 의원님. 김태훈 대표님한테 질의라서 제가 보충 질의를 당겨서 네, 지금 그렇게 할 하시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의원입니다. 김태훈 대표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대표님 혹시 유가족이십니까? 저는 유가족 대표 협의회 그 공동 대표입니다. 유가족은 아니시죠? 네? 예, 원래 노동운동가셨죠? 아니 저는 저희 직장 동료를 대표해서 가족과 같은 직장 동료를 대표해서 유가족들 내에서 공동 대표로 선임된 사람입니다. 자, 제가 기사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충북 지역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을 함께 이끌고 왔던 청주노동인권센터 김태훈 대표 2022년 기사입니다. 본인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노동운동가 맞으시죠? 노동운동가 네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2024년 8월 21일 날 민주노총 대회 당시 구호가 윤석열 퇴진 사회 대전환 실현 대회 가서 연대 발언하고 오신 거 맞죠? 저는 가서 아리셀 참사와 관련된 얘기들을 상황들을 공유하고 왔습니다. 네, 거기서 연대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고 오신 거 맞죠? 당연히 감사하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만난 정부는 빨리 장례 치르고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는데 장례 치르고 산재보상 처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희망버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 아리셀 참사와 함께 같이 하면서 연대해주고 한 거에 대한 감사함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김태훈 대표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진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활동하심에 있어서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괜히 부분이요? 서로 저는 불필요한 불신을 서로 조장하지 않도록 저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는 불씨는 의원님이 조장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김태훈 전혀 대표님께서 저희 유가족 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4일 동안 유가족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시면서 무슨 불신을 조장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김태훈 대표님이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대부분 유가족이라고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아닙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벌써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대리하시거나 또는 유가족을 조력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아, 유가족 대표입니다. 유가족을 거기에 조력하시는 거 아닙니까? 고 김병철님 유가족 대표로 공동 대표로 선임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위임장이나 이런 부분도 그것도 하나 또 제출 안 하신 거 맞죠? 아니요, 저희는 내부에서 선임서 작성했습니다. 제공은 안 하신 거 맞죠? 네? 제공은 고용노동부에 따로 주지는 않으셨죠? 고용노동부에다 따로 그걸 줄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조사나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사와 참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유가족들이 실제적인 고소와 고발을 한 상태이고 저는 거기에 그 실제적인 고발 대상이 아닌 부분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태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뷰도 엄청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엄청 많이 하시는데 이게 어떤 부분은 본인이 그냥 노동운동가로서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아닌데요? 어떤 부분은 유가족을 정말로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으신 것도 있는 것 같고 두 가지가 모호하게 혼재돼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그거는 없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저희는 유가족 협의회에서 개별적인 독단적인 생각으로 임의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유가족들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그 속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길림성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흑룡강성, 산동성 뭐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네.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만한 것들도 꽤 있어 보이세요. 실제로 사측에서 무슨 이분들 비자 문제를 뭐 제기하면서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짚어주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면 파견법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 정말로 아무리 외국인 노동자분들의 그 유가족이라고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타국의 법률이잖아요. 네. 우리도 과거에 이제 파독 광부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으셨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독일 노동법, 독일 파견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뭐 관심을 가지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의문이 조금 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왜냐하면 저는 신뢰는 저는 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신뢰는 서로 만들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저는 조금 더 유가족분들을 믿고 조금 더 성실하게 많은 부분들을 수사를 공유하고 네. 조금 더 이분들의 뭔가 더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꾸로 김태현 대표님도 거꾸로 혹시나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유가족들을 거꾸로 오인하지 않게 하도록 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행동도 저는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참사의 원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불법 파견이었습니다. 제조업의 직접 공정 라인에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가 들어가서 인력 공급해서 미숙련된 이주 노동자들이 실제 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고 참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용 구조를 얘기하지 않고 참사를 얘기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전혀 진상에 대해서 의원님이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 그 의견에 대해서 네. 제 그 의견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의견은 유가족의 지위에서 하신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유가족들도 이것이 문제라는 것들을 처음에는 몰랐죠. 당연히 몰랐는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얘기하면서 이 실제적인 참사의 원인이 불법 파견에서 왜냐하면 유가족분들은요 내가 어느 소속인지 어떤 유해 물질을 위험 사업장에서 일했는지를 전혀 모르고 일만 하다가 보셨잖아요. CCTV에서 그 출입구에 실제로 그 리튬 배터리들이 완성품들이 적재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안전교육이 됐다라면 그 폭발성이 있는 열폭주로 폭발해버리는 배터리 앞에서 일반 소화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런 안전교육이 안 됐던 거는 내가 어느 소속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구체적인 원인은 불법 파견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요 유가족들이 우리가 60일 동안 싸워 나가면서 알게 되는 과정이지 제가 기존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가족들한테 심어주진 않았습니다. 유가족들도 60일 동안 싸우다 보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는 충분히 우리가 향후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출입구를 많이 뚫어놓지 않아서 대피로를 충분히 확보시켜 놓지 않은 게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사고의 아닙니다.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는 거라는 거 수사 결과 말씀드리고요. 못 들으셨어요? 제가 딴 거보다 오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왜냐하면 윤석열 퇴진 시위 이런 거 가셔서 이렇게 저희 하시는 거의 안 게 갔습니다. 아니 가셨잖아요. 거기 가서 아리슬 참사 관련돼서 상황 공유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하시면 거기 갔다고 얘기하십니까? 신뢰가 저는 문제 이게 유가족을 도와주는 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니, 오해할 본인들이 만한 행동을 생각하시는 하시면 거겠죠. 유가족들에 더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게 왜 유가족들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왜 의원님이 하십니까? 그 아니죠. 의원님들의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저도 그 현장에 그 다음날 일찍 갔었습니다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인이 되신 분들 그리고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고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 참고인 나오신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참고인 들리십니까? 네, 유가족 아닌 건 확실하죠? 네 맞습니다. 유가족 아. 대표입니다.
의뢰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고 김병철님 그리고 부인요. 그 대표가 4분 계시죠? 네, 3분은 중국인이죠? 네 맞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시죠? 아니요. 그 4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아까 4명 중에 한 분이. 그렇죠? 네. 아까 우리 우재준 의원이 좀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우리 국내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니까 하셨겠지만은 그 나머지 3분은 유가족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유가족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이 협의체를 이끌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건의가 아니라 확인만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확인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산재가 23가족 중에 22분이 완료가 됐죠. 산재 그거는 그러니까 후보자 공단에 맞지요? 신청하는 산재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아직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군요. 22분이 됐죠. 산재가 완료됐죠. 그거는 공단에 청구하는 유족 급여는 신청이 됐습니다. 자, 담당관 뒤에 있으면 완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산재 22분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답니다. 아니 확인하시고요.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민사상의 산재 보상안과 그리고 공단에 말씀드릴 신청하는 시간을 유족 드릴 급여는 테니까. 다른 겁니다.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유가족 합의는 아직 7가족밖에 안 됐죠. 아닙니다. 그 23명의 그 몇 가족이 희생자가 됐습니까, 있고요. 담당자님? 저희 뒤에 나와 계세요. 유가족 협의회는 20명이 몇 가족 됐어요, 계십니다. 합의가? 3명만 회사하고 개별 합의가. 합의를 하셨고 개별 합의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계십니다. 대표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고 있는 팩트를 그런 말이 어디 말씀드린 있습니까? 건데. 합의했는데 유가족들이 후회하고 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희 유가족들은 개별 잠깐만요. 합의하지 제가 뭐 싸울 않았습니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 유가족 협의회에 계신 분들은 개별 합의한 적 없습니다. 지금 바깥에 유가족 협의회에 들어오지 오히려 않은 3분과 나머지 탈퇴한 3분이 합의한 거지 저희 유가족 협의회에 있는 분들은 단 한 명도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실관계입니다. 그러면은 그 유가족 협의회에 23가족 중에 22분이 들어가셨는데 아니요, 내가 그 20명이요. 멤버로 있다가 나는 그 활동 안 하고 나와서 개별 합의하는 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문제 없습니다. 됐습니다. 문제 없다고 확인하셨죠? 그분들은 중국에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심장병이나 아프신 분들이라 어쩔 수 없이 먼저 개별 합의를 하신 분들이 3가정이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우리 나머지는 참고인께서 개별 합의 아무도 안 이 했습니다. 참고인 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네. 참고인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경찰에서의 업무상 과실치사상하고 그리고 불법 파견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고요. 구속영장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것과 관련돼서 엄중하게 좀 처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상황입니다. 군납 비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군대에서의 안녕도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납했던 배터리에서 실제 아리셀이 시료를 바꿔치기하고 성적을 조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대에서는 이 부분들을 계속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납품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참사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의원님 아니 후보님 저희 유가족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직도 죽음의 구판을 벌이고 있는 거로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여기 계신 국회의원분들 얘기하시는 거에서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참고인께서 진상조사와 관련된 발언을 좀 얘기들은 정리해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함께 해주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단체였습니다. 그분들 혐오하신다라면 저는 제가 국민으로서 국무위원 후보자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 쪽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 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북한까지 참전한 마당에 전쟁이 앞으로 계속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욱이 중국 또한 대만에 대한 전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의료 지원 물품들이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 실제 전쟁의 여러 물자들을 지원해본 경험이 있고 건설,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원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전쟁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하란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번호 010-2803-3347 남겨놨고요. 지난번처럼 지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2803-3347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수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